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드디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거래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핵심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SEC는 지난 5월 23일 자산운용사들과 신청한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 요청서 19-B4를 승인해서 최종 승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블룸버그 관계자가 미리 비트코인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넌지를 주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될 것 같다라고 나와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분은 거의 다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다 거래가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8개사가 신청을 했고요. 그 중에 2개사가 먼저 상품이 거래가 될 거라고 합니다. 상품 거래 쪽은 CBOE 쪽에서 먼저 진행이 되고요. 7월 23일 기준점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중에 이제 2개가 먼저 되고, 이제 누가 성적표를 잘 뽑아낼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추이를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 ETF 상장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이제 또 상장이 된 건데요. 대부분 1월 달에 뭐 변동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왜 이더리움 지금 움직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제 떼부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미리미리 이제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달에서 빠르면 한 달, 좀 늦어지면 한 달 반 정도에 있는 경과가 지나고 나서야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처럼 프로세스가 빨리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느릿느릿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더리움이 승인이 된다라고 나와져 있지만 약간은 주춤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 추이를 볼 때도 뭐 이더리움에 있는 이 도미넌스 추이가 아무래도 좀 올라갈 확률은 전 매우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 자, 24년도 1월달 기반으로 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좀 남아져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 이더리움에 따른 기대감과 이제 여기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좀 더 도미노스의 변동 추이와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와 줌으로써 이제 가격이 좀 더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더리움 오늘 이야기만 할 거니까 이더리움 위주로만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좀 더 이렇게 횡보하고 약간의 약세만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더리움에게도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입량 추이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이번 형태에서도 마운트곡스 물량 다 거래소에다가 보내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기 물량이 언제 나올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대기 물량이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여기서도 또 투자자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이제 2가지 부분이 남아져 있습니다. 내가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났으니 이더리움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일부분도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 아무래도 이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더리움 ETF를 통과를 해주었던 이유도, 물론 이제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시장의 충격을 좀 덜하기 위한, 그리고 좀 좋게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물량이 나오는 요 시점에도 이런 상품이 또 출시를 함으로써 관심을 좀 끌게 해서 다시 재유입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척도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 물량도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도 비트코인과 거의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수수료 체계를 아직은 저는 좀 보지 않아서,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다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에 잠깐 보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상품의 특징적인 요소에서도 너무 넘사벽에 있는 상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긴 하지만, 도찐개찐이라고 하면 굳이 상품을 갈아탈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이더리움에 있는 일부 비중은 나올 수는 있어도 시장이 이제 유입되는 물량과 그다음에 유출되는 물량에 있는 그런 추이를 좀 볼 필요성이 있지만 대부분 GBTC에서 보았던 그런 기반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대부분 유출량 대비를 고려를 해서 여기서도 손바퀴 현상으로 나왔던 부분이 좀 더 많았던 구간대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상품이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 하면 갈아타기 형태로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이 여기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 성향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번에 이더리움의 또 회의적인 이야기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자, 비트코인 ETF가 먼저 승인이 돼서 더 많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더의 생각보다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의견은 있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이더리움의 상품이 출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펌핑이 좀 나오게 되면 알아서 또 상승 부분의 가격 추이가 많이 끄집어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도 똑같은 회의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표를 이 시점에서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추이를 왜 볼 필요성이 있냐? 자, 지금의 이제 비트코인도 이 시점에서도 이런 호재적인 추이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래도 이더리움에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왔으니 먼저 이제 이런 자금에 따른 추이의 변동성이 분명히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이더 기반에 있는 코인들에 따른 움직임이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도가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 디파이 부분에 있는 추이에서도 이제 신뢰성이 이제 이더리움 ETF가 되고 나서 이제 청산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청산 비중이 좀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리스테이킹에 있는 비중도 월등하게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레이어2에 따른 기대감도 많이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RWA 코인들도 좀 많이 또 기대감을 가져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즉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춤주춤했던 디파이의 총 TVL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는 남겨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뭐 제 방송을 원래 소신 발언을 했던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나머지 알트코인에서도 여기서도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코인들이 못 갔던 코인들은 요 시점에서 이제 수급이 좀 갈리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 건들지 않는다라는 건 그 다음에도 이제 이게 잘 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어느 시점에 봐야 되냐면 이 비트코인이 정말 넘사적인 가격대 추이로 인한 도미넌스의 전환 시기가 왔었을 때 그때 존버해서 탈출하는 전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더리움에 있는 모든 테마군에 있는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 조금 더 올라갔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는 바보가 아니죠. 비트코인에 있는 루니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있는 BRC20이 어떻게 됐습니까? BRC20이 작년에 오픈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ETF 되고 나서 BRC 룬 어마무지하게 몇십 배짜리가 많이 나왔고 민코인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민코인 애들도 좀 더 많이 움직일 거고 그리고 수급도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관심도가 뜨거워지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그쪽이 만약에 자금이 잘 안 간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자금을 여기다가 재투자하는 형태는 좀 자제하시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대체제로 이더리움 부분에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집니다라고 하면 이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이더 U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먹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전략으로 쓰셔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레버리지 ETF는 또 다른 상품들이 나올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요거 하나만 알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에 있는 요 구간으로 인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이제 다른 평가에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진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솔라나 부분도 요 구간에서 좀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솔라나가 그 다음 타켓, 그 다음에 리플 뭐 등등 이런 쪽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슬슬 준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또 갈리게 되겠죠. ETF가 나중에 이건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ETF가 이제 되었던 알트코인과 그렇지 않았던 알트코인이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로 보았을 때는 이제 상품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장도 좀 다른 형태로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하나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파생되어져 있는 모든 상품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약간이나마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체계는 좀 갖추어진 건 아니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번외적인 소식,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장 대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가 봅니다. 위믹스 이제 다 털고 나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 이제 처분하는 형태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 이제 7월 19일 정도 기반해서 이제 대부분 제도 부분 이런 뭐 시세 조정, 부정거래, 고객 위험 평가 이런 거를 이제 법적으로 규제 툴로 들어갔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믹스 부분에 있었을 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기존부터 사업부를 축소를 시켰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 또 이력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닥사와 또 분쟁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 대표 입장에서도 요게 좀 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바지 사장이니까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유믹스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운트콕스 내용 정리를 보게 되면 대부분 거래소에 일단 대기 형태로 남아져 있고 아직 나오는 물량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